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4월 13일 새벽이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오늘 보니까 멀리 보이는 산이, 도시가 다 깨끗하게 보이네요. 예,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상쾌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상승을 좀 하고 코스피가 매도세가 보였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살짝 조금 아슬한 자리에 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보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5일선을 이탈을 하는 어떤 조정을 받게 되면은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의 어떤 하락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결론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제 대형주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뭘 볼까요? 자, 현대차? 현대차 한번 볼게요. 대형주들은 거의 다가 이제 차트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지금 현대차 차트인데요. 사실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좁혀보는데 사실 이런 자리 거의 10만원, 9만원, 10만원 요 초반대 요런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좀 했는데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한 부분이고 지금은 또 조정권 박스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지루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런 종목들, 이런 대형 지수 관련주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다시 지수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이도 저도 아닌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 행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 대형주들이 상승할 일이 없죠. 그래서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 한번 봅시다. 현대차. 지금 현재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손절가를 1, 2 정도로 잡아도 되지만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손절가를 잡아도 되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손실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 2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손절가를 좀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한테 바람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22만 5,600원 그리고 즉 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제 23만 8,5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겹겹이의 어떤 저항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최고점까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상방으로 최고점까지 갔다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두드러 맞고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전량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수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부러진다라는 말이 사투리지만 표준어를 쓰려고 해도 잘 안 되네. 예. 자,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팔아놓자. 5% 10%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지수가 부러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저점을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자, 가지고 있던 원칙 매매를 하지 않고 손절을 하지 않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매매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보유자금의 한 30-40%는 그냥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지수로 넘어가서 자,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서 힘을 받아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오겠죠. 하지만 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을 그대로 배팅을 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5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50% 정도는 대형주도 짧게 치는 어떤 그런 매매들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카카오가 자,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사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등이고
비트코인으로 말하면 코인으로 말하면 비트코인이 대장주고 뭐 이더리움이 이제 두 번째 대장. 자, 일진 이진이라고 하면 자, 이 카카오라는 게 제가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 하면은 한 이 정도 선에 추천을 드렸는데 거의 한 300% 가까운 어떤 상승이 나왔다 이거죠. 뭐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 친구가 만약에 액면 분할을 합니다. 하는데 분할을 했다고 바로 사야 되나?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을 좀 줄 수도 있고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자들이 카카오를 살려고 대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분할을 해서 조정을 좀 받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합니다. 하게 되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뭐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한번 배팅을 해보시고 뭐 카카오 같은 거, 뭐 네이버 같은 거, 카카오, 특히 카카오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조정이 끝난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시 업종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자, 어제 1000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1007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해주면 땡큐. 굉장히 지수 관련주에서는 수급이 빠지고 코스닥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어떤 현상들이 보일 겁니다. 뭐 이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1차 도일선을 타고 이쁘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모습, 상방으로 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요한 어떤 자리입니다. 자, 1007포인트를 과감하게 돌파를 해서 작년에서 올 초까지 지수 관련주로 수급이 몰렸던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만약에 수급이 쏠려준다면 1007포인트를 넘어서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는 어떤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딪혀서 다시 또 하방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바닥 저점을 봐야 되겠죠. 바닥 저점을 봐야 되는데 1차트 21선에서 멈춰줄지, 아니면 뭐 이런 저점에서 멈춰줄지, 아니면 최저점에서 멈춰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버린다라고 하면 지수를 관찰하면서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살려고 굳이 얘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의견을 드립니다. 한 3일 정도만 기다리면 저점이 잡혀요. 3일 정도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각자 하시는 업무 보시면서 좀 맛난 거 드시고 그렇게 힐링하고 있다가 릴렉스 하십시오. 하시다가 한 2, 3일 정도 지켜보면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겠죠. 자, 돌파를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도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어떤 종목들 보면요, 뭐가 있나요? 뭐 충방 제가 한번 김동현 관련주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어디서 모자, 요 자리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또 요 자리에서 모아가자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샀던 분들은 여기에서 많이 먹었을 거고요. 이 자리에서 모아가셨던 분들은 또 요 자리에서, 자, 어제 한 12%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전략방도 그렇고 행복나눔 일반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충방을 수익을 냈다고 감사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매매 잘 따라주셔서. 자, 그리고 그 드림 시큐리티 두나무 관련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 드렸는데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점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요렇게 살짝 모아가다가 상승할 때 그냥 홀라당 파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봉으로 마감해서 조금 찝찝한 기운이 있지만, 그래도 이놈은 조정의 끝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는 어떤 매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월봉도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에 자 한번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요놈이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모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파신 분도 있을 테고 뭐 여기 자 보세요. 한 9%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 이제 뭐 백신 여권 관련주죠. 이 월봉이 바닥인데 이런 것들은 한번 팔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또 여러 종목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또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추천드렸던 뭐 벽산 굉장히 힘이 좋죠. 홍정호 관련주입니다. 벽산 이런 것들도 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주면서 슈팅을 날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조정을 주고 바로 슈팅을 날리는 어떤 그런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라운제가 같은 그 윤석열 씨 관련주인데 같은 윤씨라고 막 요즘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 거래량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크라운제가 한번 모아 보시면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운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혜태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어떤 음봉이 길게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충분히 모아가도 되고 상승 강하게 나오면 스윙으로 수익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혜양조 한번 볼게요. 유지민 관련주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뭐 음봉 길게 나왔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 3분 차트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파는 사람만 보입니까? 사는 사람만 보입니까? 팔고 사고 똑같이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결과물은 음봉이 더 셌다. 파는 사람이 더 셌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굉장히 3분 차트가 행보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요. 만약에 시초가 상승한다 그러면 따라잡는 매매는 안 되고, 만약에 하락한다 라고 하면 요런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어 주겠죠. 3분 차트에서 저점에서 한번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보성파워텍 최초 전략방에서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 친구가 한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상승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본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행복나눔방에서는 매일매일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루 두세 종목 정도는 수익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매매를 회원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늘 고점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따라잡는 매매도 하지 않고요. 늘 편안하게 모아가는 매매, 그런 매매만 열심히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식 하시는 동안 평생 건강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납니다. 물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기도만 하면 되겠나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과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려고 용 쓰지 말고 혼자 책 사서 공부한다고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은 뭐 주식하면 전부 다 재벌 되게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참고수 많다고 절대 주식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자리입니다. 자리가 좋고요. 그리고 힘입니다. 그리고 수급이고요. 추세, 방향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한번 배워보고 싶고 뭐 재밌는 매매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하시면 굉장히 퍼펙트하고 파워풀한 안전한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